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줄 아주 특별한 여행을 시작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속으로 떠나는 포항 근현대사 여행의 이수정입니다. 포항은 우리나라의 철강 신화를 창조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철강 사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한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입니다. 바다가 훤히 보이는 해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여유로운 풍경 속 해변. 이곳은 대체 어디일까요? 또 한 장의 사진 속엔 높은 굴뚝과 공장이 보입니다. 얼핏 봐도 규모가 상당한데요. 과거 이곳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두 번째 만나니까 괜히 마음이 편한데요? 예, 아주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두 장 사진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보셨어요? 아, 예. 아유, 귀한 사진 가져오셨네요. 네, 예. 한 장은 이렇게 해변가 사진인 것 같고 한 장은 공장인 것 같은데요. 이게 예.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 예, 관련이 있죠. 이 사진은 아마 포스코 설립되기 전에 50, 60년대 지금 현재 송도 해수욕장에 네. 이제 그때는 백사장이 아주 넓었거든요. 거기에 이 수녀님들하고 이제 어린애들이 아주 이제 즐겁게 노는 모습이네요. 네. 예, 지금 이쪽은 이제 두호동입니다. 오늘날. 아. 예, 이쪽에 이제 굉장히 지금은 이제 그 횟집, 뭐 카페 이런 것이 발달됐죠. 네. 예. 그럼 이때는 이거는 지금 포스코가 건립되는 그 초기 모습인 거예요? 예, 우리 70년도에 이제 포스코 고로 1기가 착공돼 가지고 아마 건설 중이니까 72년도 정도 사진 같습니다. 야, 지금 저희 뒤로 이렇게 포스코가 딱 한눈에 보이는데요. 예. 제가 초기 사진이 있어요. 예. 이 사진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달라진 모습이거든요. 이 영일만의 허벌판에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죠. 아마 네. 이 사진이 지금 이 산 모양으로 봤을 때는 저쪽인 것 같아요. 아. 저쪽에. 제철소가 들어서면서 포항엔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1971년 형산강 둑에서 제철소 건설 모습을 보고 있던 어르신들도 이런 풍경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초가집과 너른 들판이 펼쳐졌던 동촌동, 그리고 꽤 컸던 포도농장과 와인공장, 수녀원도 모두 제철소가 생기면서 사라졌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정말 여기가 이 제철소가 맞는지 상상이 잘 안 되죠. 네, 굉장히 허허벌판이었는데. 예, 여기만 완전 이 모래 들판에 지금 여기 파일을 받고 하는 공사 모습이 보이는데 이러한 그 노력이 오늘날 이 모습으로 바뀌었죠. 네, 굉장하네요. 진짜 예, 많이 바뀌었네요. 예, 아무튼 그렇죠. 지금 이쪽으로는 이제 계속 매립을 해서 이제 계속 넓혀 나가는 겁니다. 아주 사료적으로 아주 귀한 사진이고 이 당시 어른들 이 모자 썼는 거 한번 보십시오. 네. 예, 아주 이제 이 건설 현장을 보고 앉아 있는 모습이네요. 뒷모습이지만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예. 기대감에 찬 그런 모습인 것 예. 같아요. 실제로 포항 제철소의 등장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67년 6월 30일 갈대밭이 황량한 모래벌을 일구어 지은 우리나라 최고, 아니 세계 최고의 철강 기업 포스코. 그 살아있는 철강 신화를 듣기 위해 가장 먼저 들린 곳은 두말할 것도 없이 포스코입니다. 이곳에 우리나라 철의 역사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이 포스코에서 우리를 가장 먼저 반긴 것은 거대한 철 구조물입니다. 마치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양철 나무꾼을 연상케 하는데요. 이 거대한 구조물은 어째서 이곳에 서 있는 걸까요?
궁금증이 가득한 여행길의 시작입니다. 저희가 이제 포스코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 여기서 이제 포스코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요? 예, 여기는 이제 포스코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철의 역사까지도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 저 포스코 역사관입니다. 예. 들어가기 전에 예. 지금 옆에 보면 이렇게 큰 깡통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예. 이게 뭐예요? 아, 예, 이 깡통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용광로는 일제시대인 1943년도에 그 일본 고레가와 제철소가 8개 용광로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해방 후에는 사마 제철소가 됐는데 그 8개 용광로 중에 유일하게 1개 남은 걸로서 남한에서는 가장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용광로는 어떻게 된 이제 거예요? 그때는 복원을 못하고 그냥 해체되고 없어져 버렸죠. 예. 아쉽네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용광로를 처음 봤어요. 말로만 듣고 예. 굉장히 신기한데요. 예. 저 이렇게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용광로를 눈으로 직접 보니까 역사관 안에는 또 뭐가 있을지 굉장히 예, 기대되네요. 궁금하죠. 예,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네. 예. 와, 진짜 신기해요. 예. 여기서 철을 녹였다는 거잖아요. 예, 녹여서 센 물을 부어가서 이제 철을 뽑아내는 거죠.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용광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구사마제철소 고로, 야외 전시장에 자리 잡은 등록문화재는 포스코 역사관에 대한 기대치를 더욱 높여주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철의 역사를 만나러 가볼까요? 근데 여기가 제철 회사라서 그런지 역사관도 전부 다 구조물들이 철로 돼 있어요. 예, 그렇죠. 네. 철이 차갑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기는 처음이죠.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역사관 학예사 최경주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저희 역사관 찾아주셨으니까 저희 전시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지난 2003년 문을 연 포스코 역사관에선 인류가 철을 사용하기 시작한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알기 쉽게 전시하고 있는데요. 인류의 삶과 철의 관계, 그리고 철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포항제철소가 세계 최고의 제철소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지난 30여 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들어서자마자 엄청나게 큰 솥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뭐에 쓰는 거예요? 예, 이 솥은 조선시대에 사용한 무쇠솥입니다. 이 솥으로 밥을 지으면 300여 명이나 먹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밥을 해 먹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맨 밑에 있는 밥은 어떻게 펐을까요? 그건 한번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기업에 역사관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어떻게 이 역사관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예, 철강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철강 기업인 포스코가 생긴 것까지 자랑스러운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 이 역사관은 2003년 개관하였습니다. 아, 그럼 포스코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제 철의 역사까지 다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떤 전시물들이 전시돼 있어요? 포스코 창업 이전 철 문명 자료뿐만 아니라 포스코 포항 제철소 건설기 그리고 광양 제철소 건설기 코너를 지나서 그리고 직원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창의관 그리고 명회장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청왕관 등이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구부터 다양한 전시물들이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면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들어가 보시죠. 철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포스코 역사관. 창업전사 전시실에선 BC 3세기경부터 시작된 우리 민족의 철기 문명을, 포스코 창업기 전시실에서는 제철고국 신화의 시작을, 그리고 포항 건설기와 도약기 등 포스코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는데요. 주제별로 다양한 이야기와 볼거리가 전시되어 있어 배우는 맛에 보는 재미까지 더한 역사관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철강 사업의 역사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 우리 포스코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모습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60년도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은 GNP 한 1인당 한 123불 정도입니다. 네. 당시 소득은 그 123불로 이 필리핀보다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는 철강, 비료, 시멘트 같은 기간 산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산업의 살이라 할 수 있는 이 철강 생산이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는 이
꼭 필요한 산업이죠. 네, 그런 염원을 안고 탄생한 것이 우리 오늘날의 포스코입니다. 그렇게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 철강 사업이 하필이면 포항에 들어선 이유가 있을까요? 예, 본격적으로 제철소 건설이 추진된 1967년 정부는 철저한 검토 끝에 포항을 제철소 부지로 선정을 합니다. 제철소가 건설되기에는 많은 지원 시설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도로, 항만, 전기 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합니다. 포항이 그 지원 시설과 투자 면에서 가장 유리했기 때문에 여러 제철소 부지 예정지를 제치고 포항이 제철소 부지로 선정되는 겁니다. 포항은 이런 조건을 갖춘 전국 18개의 쟁쟁한 유력 후보지를 제치고 최적 부지로 선정되었는데요. 부지가 넉넉한 것은 물론 풍부한 공업 용수와 대형 화물선을 댈 수 있는 저반 시설 건설이 가능한 점 등 다양한 장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특별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포스코는 다른 그 국가 이 산업이 설립하고는 좀 다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수정 씨도 알다시피 1965년도 한일 국교 정상회담 하면서 우리가 대일 청구 자금을 받았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1억 불을 우리 포스코 이 건설에 투자를 했습니다. 와, 과감했네요. 예, 그때 당시 우리나라 총 수출액이 2억 달러인데 1억 불을 투자했으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당시 자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무산됐던 종합제철소 건설. 하지만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선 핵심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다시 기회를 얻었는데요. 이 역시 세계은행의 부정적 보고서가 제출되면서 와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대일 청구권 자금의 일부를 전용해 마침내 포항제철 착공이 이루어졌는데요. 선조들의 핏값으로 이뤄낸 귀한 출발이었습니다. 포스코가 25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세계 최고의 철강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진 이처럼 남다른 눈물과 노력이 뒤따랐습니다. 실제로 이 포스코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굉장히 이바지했다고 들었거든요. 얼마나 영향을 미쳤어요? 예, 1973년 포스코가 첫 샘물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인 맏형답게 자동차, 조선, 건설 등 관련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특히 값싸고 품질 좋은 철을 산업 곳곳에 배정함으로써 제철소 건설로 인한 여러 가지 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당시 자료를 보면은 이 철강 가격의 내수 가격, 국내 시판이 수출용보다도 더 싸게 공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싸고 품질 좋은 이 철강을 공급함으로써 오늘날 그 자동차라든지 조선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불황이지만 이 철강, 조선 이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 배경에는 오늘 포스코가 큰 기여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이 포스코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중심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네요. 예, 맞습니다. 들어가서 우리 좀 더 살펴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예, 이쪽으로 가시겠습니다. 1960년대 철강 불모의 땅이었던 대한민국에 최초의 일관 제철소를 건설하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철강사 포스코로 성장시키기까지 포항에선 눈물겨운 시련과 피땀 어린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와, 들어오니까 입구랑 다르게 굉장하네요, 규모가. 예, 이것이 그 유명한 몬멜 하우스입니까? 예, 맞습니다. 롬멜하우스입니다. 롬멜하우스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예, 2차 세계대전 때 사막전의 영웅 롬멜 장군의 야전 사령부와 그 주변 환경이 사막과 같이 유사했기 때문에 롬멜하우스라는 애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포스코 자산 1호로 관리되고 있는 롬멜하우스는 제철소 건설의 산실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1968년 4월 초 공장 부지 한가운데 세워졌던 이木조 슬레이트 건물은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이던 당시 모래바람 속에서 건설을 지휘하던 곳입니다. 그럼 이거 지금 상황이 다 복원을 시켜놓은 모습인 건지 아니면 그때 그 자재들 똑같이 사용한 예, 건지? 그 50년 전 그 건물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리 해체해서 역사관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다시 조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거의 100%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와,
당시 그 포스코 창립 초기에 했던 그 직원들의 삶의 애환이 여기에 고스란히 묻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와, 굉장히 귀한 자산이죠. 예. 기분이 굉장히 남다른데요. 사막의 야전 사령부처럼 보인다 해서 붙여진 이름 롬멜하우스. 그 이름만 들어도 당시의 현장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는데요. 포스코에서는 제철소 건립 초창기에 흘린 땀과 희망을 잊지 않기 위해 롬멜하우스의 원형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포스코 직원들인 것 같은데 출근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당시에는 대중교통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전거의 물결이 장관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제철소가 건립된 후부턴 제철 보국을 이루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는데요. 워낙 대단한 규모다 보니 공장 부지는 물론 일하는 근로자들의 수도 어마어마했습니다. 포항제철소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행렬은 거의 장관이었죠. 당시에 우리 포항에 사는 여성분들은 이 제복 입은 사람들의 신랑감의 선망의 대상이었죠. 예, 이 모습이. 예. 네. 다음 사진으로는 그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사막화 현장이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하신 그 장면이 맞아요? 예, 당시 건설 현장은 이렇게 사막과 같이 모래바람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 요원들은 보안경을 쓰지 않고는 눈을 뜰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래바람이 심했다고 하고요. 포스코 공장 건설 당시 하루 종일 밖에서 근무를 하고 롬멜하우스로 돌아오면 옷에서 모래가 한 바가지씩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말만으로도 당시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을지 짐작할 수 있죠.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말도 아마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예. 다들 일을 하셨네요. 당시에 이 영일만 이 모래바람 하면은 포항 사람들한테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그래서 이제 건설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입을 가리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건설했죠. 그래서 역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데는 이런 그분들의 희생정신이 있어서 오늘날 이런 세계적인 포스코가 설립이 되었다고 봅니다. 네. 세상에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나 그것이 값진 것일 때는 더욱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던 황량한 벌판에서 세계 최고의 철강 기업을 만들어내기까지 이 땅에 흘린 땀과 노력을 그 누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예, 이곳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여기에는 회사에서 중요시하는 문서를 하나 전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설비 구매 재량권이라는 문서인데요. 사진 속으로 떠나는 포항 근현대사 여행. 대한민국 경제 견인차 포스코를 만나다. 2부에서는 포스코를 이끈 전설,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와 지역과 기업의 바람직한 상생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음 이 시간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